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참 좋은 마음으로 시작을 하는 나는 FM 88.7MHz 화화의 나는 한국이 좋습니다 입니다. 오늘은 어떠한 하루를 보내셨나요? 오늘도 변화가 있는 듯 변화가 없는 그러한 평온한 참 좋은 하루를 보내셨나요? 점심은 맛있게 드신 참 좋은 하루였나요? 커피는 세상에서 끝낸 에너지 넘치는 하루였나요? 아니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설레임이 있는 행복한 웃는 얼굴이 하루였나요? 저는 별로 변화는 없었으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고백한 하루였고, 물론 오늘도 여러분들을 향해 사랑의 고백을 할 예정이고요. 점심은 당연히 늘 그러하듯 맛있게 먹었고요. 너무도 맛있게 먹어서 살짝 곤혹스러웠다는 그러한 일이었고요. 커피는 마시지 않았으나 에너지는 파이팅이었고요. 사랑의 고백을 하며 설렘은 있었고요. 또한 사랑의 고백을 하며 행복한 달달한 웃음 때문에 길 가다 웃었지요. 네, 저는 그러한 하루였죠. 자, 이렇게 좋은 날 좋은 순간이 한 조각을 또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며, 오늘은 조선시대의 참말로 멋진 인생을 사신 참 좋은 여성분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참 좋은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계절들이 비고 또 저물어 가도 그대만 영원히 내 사랑인걸요. 참 좋은 날, 그 멋진 날, 눈부신 그날에 가슴 어린 슬픔은 모두 잊어버려요. 우리 함께 웃을 수 있게 그대 손 절대 놓지 않을게요. 내가 그댈 지킬게요. 참 좋은 날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해 볼까요? 이찬원 님이 참 좋은 날을 들으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원 님이 참 좋은 날을 들으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난히 힘이 들던 날, 꽃이 되어 별이 되어 내게로 다가온 당신, 소리내어 울고 싶던 날, 운명처럼 연인처럼 내게 온 선물, 그대 없이 나도 없었고, 그대 있어 나도 있네요. 꿈을 꾸듯 그대와 걸어갈게요. 하늘까지 저 구름까지. 참 좋은 날, 그 어느 날 우리 만난 날, 또 시련이 수 없고, 그대 있어 내가 사네요. 평생토록 그대만
지켜줄게요. 해가 되어 저 달이 되어 참 좋은 날 그러는 날 우리 만난 날 또 시련이 우릴 막을지라도 우리 밝게 빛날 그날에 두 손 꼭 잡고 함께 걸어갈게요. 우리 그렇게 약속해. 수많은 계절들이 피고 또 저물어가도 그대만 영원히 내 사랑인 걸요. 참 좋은 날 그 멋진 날 눈부신 그날에 가슴 아린 슬픔은 모두 잊어버려요. 우리 함께 웃을 수 있게 그대 손 절대 놓치지 않을게요. 내가 그댈 지킬게요. 참 좋은 날입니다. 너무 좋은 노래죠. 참 좋은 날. 네, 매일매일 참 좋은 날이면 참 좋겠죠? 자, 그럼 우리 조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은 태조, 이성계가 고려를 멸망시키고 건국한 나라입니다. 1392년부터 1910년까지 519년간 존재한 나라로 모두 27명의 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모든 나라가 그 다스리는 근본 사상이 있었던 것처럼 조선이라는 나라는 유교라는 것을 나라의 근본 사상으로 하여서 다스려졌으며 수많은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이 유교라는 것은 효 등을 기본으로 하는 면에서는 참 좋은 부분들이 매우 많았으나 남성 중심의 사상으로서 여성들에게는 좀 많이 가혹한 편이었습니다. 당시 여자가 지켜야 할 삼종 지도라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종이란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를 따르고 결혼해서는 남편을 따르고 남편이 죽으면 자식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교 경전인 이예기, 교특생과 의례에 나오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중국의 전한시기에 완성이 된 예서, 즉 예에 관련된 도서로 2000년 이상 동아시아 문화권 사람들의 행위에 영향을 끼쳐왔다고 합니다. 여자는 뭘 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순종을 해야 합니다. 누구한테? 남자에게.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순종만 강요를 당했고 자신을 고집하거나 주장을 피우지 말아야 하며 그것을 가장 큰 미덕으로 여겨야 했다고 합니다. 이런 말도 있었다고 하네요. 주장과 고집이 강한 여자는 나라와 가문을 망치게 된다. 이러한 것들이었는데요. 각종 교훈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러한 사상을 사람들에게 심어주었다고 합니다. 비록 사회적 배경이 다르니 뭐라 한마디로 그 옳고 그름을 말하기는 어렵겠으나 좀 방송에 이런 말을 하기는 좀 무엇하지만 좀 재수가 없다. 매우 모순되는 사상은 맞는 것 같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자, 이승철 님이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라는 노래를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천번이고 다시 태어난데도 그런 사람 또 없을 테죠. 슬픈 내 삶을 따뜻하게 해준 참 고마운 사람입니다. 그런 그댈 위해서 나의 심장쯤이야 얼마든 아파도 좋은데 사랑이란 그 말은 못해도 먼 곳에서 이렇게 바라만 보아도 모든 걸 줄 수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난 슬퍼도 행복합니다. 나 태어나 처음 가슴 떨리는 이런 사랑 또 없을 테죠. 몰래 감추던 오랜 기억 속에 단 하나의 사랑입니다. 그런 그댈 위해서 아픈 눈물쯤이야 얼마든 참을 수 있는데 사랑이란 그 말은 못해도 먼 곳에서 이렇게 바라만 보아도 모든 걸 줄 수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난 슬퍼도 행복합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도 그대 웃어준다면 난 행복할 텐데 사랑은 주는 거니까 그저 주는 거니까 난 슬퍼도 행복합니다.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네, 이렇게 조선에는 재능 있는 여성분들이 엄청 많았죠. 정말 그런 사람이 또 없습니다 할 정도로 정말 재능이 넘쳐나는 그런 여성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재능 있는 여성분들에 대해서 조선은 참으로 가혹한 나라였습니다. 여자는 남자에게 밥을 해 먹이고 남자를 위해 그 대를 이어나가도록 하는 그러한 의무만 강조되었을 뿐 여성의 재능은 오히려 이러한 것들을 방해하는 거치장스러운 것으로 취급을 받았으니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조선시대 사람이 아니니까요. 네, 저는 확실하게 거절하겠습니다. 남자 중심 사상을 말입니다. 조선시대에 태어났다고 해도 확실하게 거절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 같은 여자가 조선시대에 태어났더라면 어떤 여자로 평가를 받았을까요? 그렇죠?
궁금하지도 않네요. 답은 너무 명확하지 않나요? 네. 시간은 되돌릴 수가 없으니 저는 조선시대는 갈 수가 없지만 실제 자신의 재능을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불행을 초래한다고 생각했던 극도의 남성 중심적 시설에도 불구하고 타고난 재능으로 빛났던 수많은 멋진 여성들이 있었으니 오늘 그분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많고 많은 분들이 계셨지만 오늘 대표적으로 세 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사임당과 허난설연과 황진이, 이렇게 세 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일리님이 손대지 마, Don't touch me. 네. All my ladies cl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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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p. Come on. 날 사랑한다는 그 흔해 빠진 거짓말, 반복되는 sound, gotta go, I say goodbye. 딴 사람 만나고 내겐 집에 가서 잤다고 둘러대는 너, 제발 그냥 가라고. 뭘 원해 또 어느새 내 손을 잡아 왜 너답게 또 다른 데 찾아 떠나가라고. 널 떠나는 건 내겐 행운이란 거. Get out, get out, get out, get out what you want. 내 몸에 손대지 마, 소름 끼치니까. 내 이름 부르지 마, 듣기 싫으니까. 네가 원한다고, 사랑하기 원한다고. 됐어 필요 없어, 꺼져 far away. 내 몸에 손대지 마. Hey, hey, yeah. 난 돌아가지 않아, 널 사랑하지 않아. 미안하다 하지 마, 됐고 설명하려 하지 마. 적당히 좀 해, 소리 지르기 전에. Oh stupid, 잘 생각해, 계산이 느리니. 눈부신 날 놓친 걸 넌 후회하게 될걸. 이 손 놓으라고, 꼴 보기 싫다고. Get out, get out, get out, get out, let me go. 내 몸에 손대지 마, 소름 끼치니까. 내 이름 부르지 마, 듣기 싫으니까. 네가 원한다고, 사랑하기 원한다고. 됐어 필요 없어, 꺼져 far away. 내 몸에 손대지 마. Don't touch me. Hey. Oh, oh, o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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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난 돌아가지 않아, 널 사랑하지 않아. 가시 박힌 말은 실컷 퍼붓고 아주 완벽하게 돌아서는데 왜 자꾸 두 눈에 눈물이 차는지. Get out, get out, get out, get out and let me go. 가슴을 아프지 마, 사랑은 끝났어. 넌 아니라고 해도 이미 난 끝났어. 이제 나를 잊고 과거 따윈 지워두고 넌 너대로 행복하길 바랄게. 내 몸에 손대지 마. Get off it, get off it. Like this. I'm out. 대박, 대박 좋습니다. 너무 속이 시원합니다. 정말 좋아하시는 에이리님이 노래 손대지 마. 저 영어도 잘했죠? 그래서 한번 발음이 좋다는 의미로 Don't touch me. 네, 괜찮죠? 아유, 아주 막 시원합니다. 네, 제가 정말 타임머신이 있다면
네, 다시 조선시대로 돌아가서 바람피는 남편에게 한마디도 못하고 속을 썩이며 눈물을 흘리면서 삼종지덕을 강요당하던 모든 재능 있는 여성분들에게 스피커를 최대에 올리고 경복궁이 정문, 광화문이 가장 꼭대기에서 이 노래를 높게 높게 틀어드리리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아, 본인들은 뭐 아주 뭐 본처에 뭐 첩에 또 첩에 네, 그렇게까지 하죠. 마음껏 바람을 피고 뭐 여자는 뭐 죽어서도 수술을 해야 된다.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무슨 그런 네, 동그라미 아니겠습니까? 저는 절대 never 이러한 것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불공평하고 불공정하고 아무튼 불입니다. 네. 남자도 여자에 대해서 순절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성격이 원래 되게 좋지 않나요? 아닌가요? 아무튼 화가 날 뻔. 아주 화가 난 것 같습니다. 심호흡을 조금 하고 나서 그 다음 우리 오만한 집회의 인물인 신사임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언덕에 배낭을 메고 황금빛 태양 축제를 여는 광야를 향해서 계곡을 향해서 먼동이 트는 이른 아침에 도시야 소음 수많은 사람 빌딩 숲속을 벗어나봐요.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굽이 또 굽이 깊은 산 중에 시원한 바람 나를 반기네. 하늘을 보며 노래 부르세.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굽이 또 굽이 깊은 산 중에 시원한 바람 나를 반기네. 하늘을 보며 노래 부르세.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여행을 떠나요. 즐거운 마음으로 모두 함께 떠나요.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네, 조용필 가수님이 여행을 떠나요를 듣고 왔습니다.
자, 그럼 신사임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는 1504년에 태어나서 1551년에 돌아가셨던 조선 전기의 여류 예술가이며 유명한 율곡 이기님이 어머니심입니다. 현재 내려오고 있는 자리도의 조충도의 노안도 등 작품을 그린 화가이십니다. 그녀는 현재 보물 제165호인 강원도 강릉시 율곡로 3139번 길 24 죽헌동에 있는 오죽헌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오죽헌이 그녀의 본가입니다. 신사임당이 살아계셨던 시절은 조선 전기로 아직까지 고려 등으로부터 이어졌던 친정살이 혼인 풍습이 그대로 이어졌기 때문에 신사임당은 시댁을 가지 않고 본가에서 살면서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지금 우리는 결혼을 하면 여자가 아직도 남자 집에 가거나 시집을 간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고요. 고려시대는 또 매우 자유롭고 조선시대 전기까지만 해도 사실 매우 자유로웠다고 합니다. 지금 그렇게 된 것이 그러니까 얼마 되지는 않는 풍습이다. 시집을 간다는 이런 한 것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신사임당은 그녀의 어머니 이씨와 할머니 최씨와 더불어서 어죽현에서 살면서 시와 기림, 글씨 등 재능을 전수받았답니다. 그때 조선시대 중기부터 후기로 가면서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자는 지혜로우면 안 되죠. 지식이 있어도 안 되죠. 그것이 더 여자한테는 좋지 않다 이런 것이었지만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에도 조금씩 그런 경향이 있었겠지요. 하지만 그녀의 신사임당 님이 어머님이나 할머니는 그가 신사임당의 여자라고 해서 그에게 가르치지 않거나 그러지는 않으셨다고 합니다. 남자 형제가 없었던 용인이 씨도 결혼한 뒤에 신사임당의 외할머니가 되는 친정 어머님을 모시고 살았고 사임당 역시 어머니 용인이 씨를 이어서 친정살이를 한 것이 됩니다. 이러한 조금은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딸이지만 신사임당은 그 재능을 활짝 꽃피울 수 있었죠. 활짝은 아닌 것 같네요. 활짝 꽃피웠더라면 지금 우리는 더 풍부한 그녀의 많은 작품들을 볼 수 있었겠죠. 아무튼 이렇게 여자는 지식이 있으면 재수가 없다고 하던 시대가 시작되었음에도 그녀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최대한 그녀의 재능을 꽃피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똑똑하고 지혜롭고 재능이 넘쳐나던 신사임당도 시집살이를 면치 못했습니다. 38살에 시집살이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시집 살림을 도맡아 하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가서 수신방 현재의 청진동에서 살다가 48세에 삼청동으로 이사를 했으며 그 해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집살이를 해서 10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돌아가신 것도 애처로운데 세상을 떠날 때 남편에게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재가를 하지 말아달라고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남편은 재가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아무튼 그녀는 역사적으로도 유명한 율곡 이의를 키워낸 엄마로서 현모양처의 묘이 많이 부각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 그녀는 산수도를 잘 그리는 유명한 화가로 명성이 자자했으며 율곡의 스승인 오숙헌은 신사임당이 안견 다음 가는 화가라고 극찬을 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남편이 죽으면 아들을 따라야 한다는 사상 때문이었을까요? 이러한 천부적 재질을 태고난 그녀지만도 세상 멋진 아들의 그림자에 가려져 신령스러운 천지의 기운을 받아 율곡을 잉태한 여성으로 훌륭한 태교와 교육을 통해 율곡을 기른 어머니로 더 유명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억울합니다. 제가 다 억울해서 한숨이 나옵니다. 붓을 잡아야 할 손으로 밥 주걱을 잡아야만 했던 천재 여인에게 노래 한 곡 바치고 싶습니다. 베토벤의 운명 거양곡을 듣고 가겠습니다.
베토벤이 운명교향곡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허난설원이란 조선시대 유명한 여성 예술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난설원은 이름이 초희이고 호가 난설헌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1563년에 태어나서 1589년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때 난설헌이 나이는 겨우 27세였다고 합니다. 안타깝죠. 네, 강릉 초당에서 태어난 초희는 어려서부터 예쁘고 총명하고 타고난 문화적 소질이 있었다고 합니다. 천재였다고 말입니다. 7세에 벌써 시에 능하여 8세 때에는 광한전 백옥루의 상량문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림 재수 또한 뛰어났다고 하니 신동이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게 광한전 백옥루의 상량문의 일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초희, 즉 허난설원이 8세 때 지은 글입니다. 보배로운 일산이 하늘에 드리워지니 구름수레가 색상의 경계를 넘었고 은빛 누각이 해에 비치니 너울 난간이 미혹된 티끌 세상을 벗어났다. 신선이 나팔이 기틀을 움직여서 구슬기와 궁전을 짓고 푸른 이무기가 안개에 붙어서 구슬나무 궁전을 지었다. 청성장이는 옥휘상에 도수를 다하고 벽해 왕자도 금괴짝의 묘방을 다 풀었다. 이는 하늘이 지은 것이지 사람이 힘이 아니다. 사실 매우 긴 문장입니다. 여러분들도 꼭 전문을 읽어보시길 강추합니다. 정말 명필 중에 명필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 이제 보다시피 8살 때 이러한 시를 지을 수준이었으니 허난설원은 그 재주가 얼마나 뛰어났겠습니까? 그녀는 사실 바느질이나 살림보다 독서와 작문을 훨씬 더 좋아했다고 하는데요. 그러함에도 이러한 재주를 타고난 그녀는 또 정말 또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15살 15세 때 김성립이라고 하는 평범하기 이를 데 없는 남자와 혼인을 하고 그 못된 시어머니의 눈총을 받으면서 지냈다고 합니다. 당연히 남편과도 원만하게 지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아들, 딸 하나씩 태어나 강보에서 잃고 다시 애기가 뭐를 말하죠. 시댁에서 소외를 받았다고 하니 제발 욕하게 해주세요. 젠장. 그녀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만 했을까요?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만 하나요? 그녀는 울다라는 곡에 아이라는 자를 쓴 곡자라는 시를 썼는데요. 이 시에서 아이를 잃은 난설원이 가슴을 헤는 비통함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곡자, 아이를 울다 들려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잃은 딸과 올해 여인 아들 울며 묻은 흙이 두 무덤으로 마주 섰네. 태양숲엔 소실바람 송추에는 귀화도 박다. 지전으로 네 혼 불러 무덤 앞에 술 붓는다. 너의 형제의 혼은 남아 밤이면 따라 놀지. 이 뱃속 어린 생명 또 나 잘 자랄까. 어지러운 황태사 비울음에 목이 맨다. 그녀의 고달픔과 애절함과 그러함에도 부드러움이 느껴지는 그러한 시네요. 참 슬픕니다. 시를 읽으면 정말 그 우아함, 그 고상함, 그 부드러움이
글귀 느껴집니다. 그녀는 이러한 허무한 환경에서도 정말 섬세했는데요. 또 야야곡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한번 들려드릴게요. 벌레는 슬피 울고 바람은 돌고 돌아 연꽃은 향을 잃고 달빛만 어리는데 가느님 옷 찢는 손길이 불심지만 돋우네. 그렇죠. 야심한 밤에 벌레의 소리를 들으며 바람 소리를 들으며 향기는 없으나 그러한 님이라도 옷이라도 지어 올리며 촛불을 마주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지은 글이겠죠. 또 그녀는 이러한 비참한 환경에서도 매우 서정적이었죠. 독서 강사. 빗긴 처마 끝에 쌍쌍이 나는 제비 우주수 꽃잎은 옷깃을 덮고 덮고 빈 방안 타는 가슴엔 안 오는 님 뿐일세. 그 님이가 그 매정한 남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빈 방 안에서 타는 가슴으로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애처로운 마음의 표현이네요. 이 시는 그 당시에는 뭐라고 할까요? 욕을 많이 먹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부끄러운 시를 지었나 이렇게 욕을 먹었다고 합니다. 난설원이 태어나고 자란 강릉에는 허균, 허난설원을 기념하기 위한 문화공원이 있다고 하는데요. 강릉은 난설원이 생가터와 헌윤, 허난설원 기념관이 있는 곳이고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허균 문학비와 허난설원 시비가 있다고 합니다. 허균은 누군가가 하면 허난설원이 남동생인데요. 그 유명한 한국에서도 엄청 유명하죠. 홍길동전. 홍길동전을 쓴 작가이기도 합니다. 형제가 다 엄청 훌륭했다. 그렇게 되겠죠. 아무튼 자손조차 얻지 못한 난설원에 대해서 시댁에서는 족보조차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즉 그러한 인근이 아예 존재조차 하지 않았던 것처럼 해버렸다 그거지요. 그래서 그녀의 존재를 찾으려면 시댁이 아닌 친정이 가보를 봐야 한다고 합니다. 정말 베토벤의 비창 소나타 3악장을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베토벤이 비창 소나타 3악장을 듣고 왔습니다. 27세 하늘나라로 가야만 했던 천재적인 예술가 허난 서른을 기립니다. 다시 일어나시길, 다시 심장이 뛰시길, 천당이 진정 있다면 그곳에서는 마음껏 자신이 재능을 펼치시길 그렇게 기원합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황진이라는 또 한 명의 멋진 조선시대 여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진이는 조선 전기 기생이자 시인 임해창이라 또 멋진 이와 더불어 조선의 최고의 여료 시인으로 꼽힌다고 하는데요. 뭐 실존 인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뭐 이렇게 네,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실존 인물일 것이다. 네, 이렇게 단언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남긴 수많은 그 시들 있잖아요. 그 시들은 그녀가 아니면 써낼 수 없는 그러한 너무나도 멋진 그러한 글이기 때문에 저는 황진이는 실존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아마 엄청 이뻤겠죠? 네, 그리고 엄청 멋졌겠죠? 그녀가 얼마나 멋졌는지 보여주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네, 15세 때 어느 동네 총각이 황진이를 보았는데 그만 한눈에 반해서 상사병에 걸렸고 중매를 넣었지만 황진이 어머니가 거절하였다. 결국 동네 총각은 상사병으로 세상을 떠났으며 장례를 치르는 도중 상여를 옮기는데 상여가 황진이 집 앞에서 꼼짝도 하지 않더라. 황진이가 나와서 관을 어루만져 주고 나서야 그렇게 위로를 하고 나서야 드디어 상여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러한 세상 멋진 그녀도 꼬실 수 없는 남자가 있었으니 이가 누군가 하니 바로 송도에 있던 저명한 학자였던 서경덕이라는 분이었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분도 황진이 공공연한 유혹에 내심 좋아는 했지만 티를 내지는 않았을 뿐이라는 설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쪽에 더 무게를 두고 싶네요. 네, 아니 저렇게 죽어서도 잊지를 못하고 애절함이 흐르는데 어느 남자가 그렇게 쉬이 그 유혹을 뿌리칠 수가 있었겠습니까? 네. 아무튼 서경덕이 세상을 떠나자 황진이는 기생이를 접고 은둔하다가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은 기생이라고 하면 지금 시대의 기생하고 다릅니다. 그 시대의 기생은 기에 즉 모든 것에 특출하게 음악도 잘하고 악기도 잘 다루고 시도 잘하고 이런 매우 재능 있는 여성들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둡니다. 아무튼 그녀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신이 세상을 떠난 뒤에는 곡을 하지 말고 상여가 나갈 때는 풍각을 울릴 것이며 살아 생전에 세상을 어지럽히고 남자들을 애태우게 한 죄가 있으니 관은 쓰지 말고 송도 밖에 자천 모래밭에 그냥 던져서 까마귀 밥이 되게 해 방탕한 여자들에게 경계로 삼으라고 했다는 유언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글쎄요. 그녀 스스로가 이렇게 남긴 유언이라고 하니 따로 할 말은 없지만
하지만 또 그러한 여자에 대해서, 여성에 대해서 매우 보수적이고 네, 좋지 않았던 그러한 시절에도 자기의 그 아름다움과 그 멋짐을 한껏 세상에 당당하게 보여준 멋진 여성임에는 네,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녀는 정말 재주가 뛰어났는데요. 시 한 수를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짓달 기나긴 밤을,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베어내어 봄바람 이불 아래 서리서리 누웠다가 정통하님 오신 날 밤이 거진 구비구비 별이라. 동짓달이 떠 있어요. 그 동짓달 긴 밤을 허리를 베어낸대요. 그리고 봄바람 이불 아래 그 허리를 서리서리 이렇게 넣어두었다가 정리통할 님이 오시면 그것을 다시 이렇게 편대요. 자, 황진의 멋진 생을 기르며 아무것도 없네요. 겨우 뒤적이던 추억 하나도 태우니 시간만 덧 없죠. 왜 난 도무지 잊을 수가 없는지. 여태껏 그리워서 못 이긴 척 울고 있는 나를 아실까. 미칠 듯 보고파요. 쉬어가듯 잠시 다녀간 그 사람. 날 떠난 기억들 모두 제발요. 한 번만 다시 와요. 애원하면 들은 척이나 할까요. 알지만 어떡해요. 나 같은 건 쉬웠던 나쁜 그 사람. 네, 황진이 OST에서의 백지영님이 부른 님이 나쁜 사람이라는 노래를 들으며 오늘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쁜 사람. 오늘도 나는 FM 88.7 메가헤르츠 왕초보 화화의 나는 한국이 좋습니다 였습니다. 깜빡했네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고백을 못했네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나쁜 사람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프게도 새겨뒀네요. 나를 채우던 따스한 손길 얼마나 더 고단할까요. 다 잊은 척 잊고 산다는 게 기억이 참 밀죠. 매일 괜찮단데도 비